1990년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미술품 거래상 중 한 명이라 불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인츠 베르그루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자는 젊은 시절 특별한 재능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1936년 나치 독일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UC 버클리에서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평범했던 문학도가 독일 정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피카소, 브라크, 클레, 마티스 이 거장들의 컬렉션을 1억 유로에 팔겠습니다. 독일 정부는 겸학했습니다. 그 컬렉션의 실제 시장 가치는 10억 달러 이상이었거든요. 어떻게 평범한 문학도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투자회사 호라이즌 리서치가 밝혀낸 진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베르그루엔이 평생 수집한 작품 중 99%는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 단 1%가 피카소 같은 거장의 작품으로 밝혀졌죠. 그는 대부분의 경우 틀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베르그루엔의 성공 비밀이 바로 워렌 버핏의 성공 비밀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성공 법칙과도 말이죠. 일부 무수한 실패 속에 숨은 소수의 성공. 사람들은 베르그루엔이 예술적 안목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라이즌 리서치가 밝혀낸 진실은 달랐어요. 위대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양의 예술품을 구매했다. 이 컬렉션 중 극히 일부만이 훌륭한 투자로 판명되었고 그들은 충분히 오랫동안 보유했다. 베르그루엔은 개별 작품을 하나하나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인덱스 펀드처럼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사들였어요. 그리고는 소수의 승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은 베르그루엔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400에서 500개의 주식을 소유했지만 대부분의 돈은 단 10개 주식에서 벌었다. 찰리 먼거는 더 직설적이었죠. 버크셔의 상위 몇몇 투자만 제외하면 장기 실적은 꽤 평범하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포트폴리오 중 일부로 수익률을 올린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어폰, 아마존 옥션 등 수많은 실패작들이 있었지만 AWS와 프라임이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벤처 캐피탈 세계를 보면 2만 1000개의 투자 중 65%가 손실을 봤어요. 하지만 단 0.5%가 50배 이상 수익으로 전체 업계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드는, 아니 때로는 1%가 99%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실패들, 그것들은 정상입니다. 베르그루엔의 99% 실패작처럼 버핏의 평범한 490개 주식처럼 말이죠. 삶도 똑같다고 봅니다. 무수한 일들 중에서 20%의 행복한 일들이 삶을 꾸려가는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80%의 실패를 견뎌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밥을 주는 돈으로 바로 생존입니다. 오래 버티는 것이죠. 워런 버핏 순자산 845억 달러. 이 중 842억 달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의 50번째 생일 이후입니다. 815억 달러는 60대 중반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버핏은 10살 때부터 복리를 누렸거든요. 무려 4분의 3세기 동안 살아남은 것이죠. 짐 사이먼스라는 투자자는 1988년부터 연평균 66%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버핏의 3배나 높은 수익률이죠. 하지만
순 자산은 210억 달러로 버핏보다 75% 적습니다. 욕심이 부른 파멸의 사례들도 있어요. 라자트 굽타 1억 달러 자산가였지만 100만 달러 더 벌려고 내부자 거래를 했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버니 메이도프 수억 달러를 합법적으로 번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더 큰 욕심에 폰지 사기를 저질렀죠. 결국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릭 게린 버핏의 투자 동료였지만 서둘러서 레버리지를 과용했다가 마진 콜로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반면 워렌 버핏과 멍거는 천천히 갔습니다. 멍거의 말을 들어보세요. 워렌과 나는 부자가 되는 걸 서두르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위험에 빠뜨릴 이유는 없다. 그것은 그저 어리석은 짓이다. 그들은 만족할 줄 알았던 겁니다. 버핏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추가적인 이익을 위해 한숨도 잠을 희생하지 않겠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아닐까요? 결국 버핏이 피한 가장 큰 함정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골포스트를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그를 꾸준히 생존하게 했고 결국 무수한 시도를 가능하게 만든 게 아닐까요? 결국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삶에서 자유와 독립성을 얻는 것과 직결되죠.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 아플 때 며칠간 휴가를 내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는 능력. 해고당했을 때 급하게 아무 직업이나 구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할 때가 아니라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베르그루엔의 99%의 실패자, 버핏의 나머지 490개의 주식. 그리고 그 실패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여러분도 지금 힘드실 수 있어요. 뭔가 잘 안 풀리고 실패만 계속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과정이고요. 언젠가 여러분만의 1%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